정확히 30년 됐습니다. 네. 지금 30년간의 명예가 부디 실추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5월 2일부터 5월 14일, 9월 24일 지금 발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계세요. 그거 혹시 본인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발언이 예. 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이 대법 판결에 대해서 조금씩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일 날은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문서화되고 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법관 생활하시면서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소위 사건 배당되고 나서 선고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 보셨습니까? 본 적은 없으시죠? 평생 예, 제가 경험하지는 한 못했다고 30년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없으시죠? 최근 10년간도 예를 들면 40일 이내에 대법 선고가 난 적은 없잖아요. 제 한 기억으로는 번도 없습니다. 네, 자료에 통해서 없었고요. 혹시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출마할 시 사퇴 시한은 며칠 전 사퇴인지 아십니까? 90일입니다. 90일인가요? 예. 예.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왜 공직자가 출마할 시에 사퇴 시한을 90일이라고 했을까요? 행정 권력을 활용해서 공정한 민주주의의 전당인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그런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습니다. 이 헌법 68조에 권리 및 자격을 상실할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다 사실상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 그럼 만약 입법부가 60일 동안 이렇게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공직자는 출마해서 안 된다라고 입법을 했습니다. 만약 그러면 그리고 만약 그 당시 권리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직무대행이 총리가 만약에 이 법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그거는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입니까? 아니죠. 예.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이 헌법 질서에 침해해서 안 된다는 걸 공직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6월 2일 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5월 1일 날 대법이 선고를 합니다. 대법이 정치에 관여한 거예요.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자꾸 삼권분립 얘기하시고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법원은 정치하는 곳입니까? 법원이 지금 침범을 하신 거예요. 정치 영역에. 60일간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헌법이 또 많은 공직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이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 날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일주일 만에. 그럼 당연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4월 4일 탄핵 심판 이후에 그 사이 60일 동안은 어떤 기관도 어떤 삼권도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얘기입니까? 법률에 의한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상식에 의한 논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학생도 알아들 얘기 아닌가 이거? 60일 이내에 대법이 판결한 거에서 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처럼 같이 헌법적인 가치 하에서 모든 입법이나 또 우리 행정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아까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전원 판결문을 통해서밖에 지금 유추할 수 없지만 그때 이렇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 결국에는 이제 시점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수 의견의 관점에서 보자.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덕 교과서에서나 해야 될 하나만한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정확하게 그럼 대법관들이 제대로 판결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스캔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7만 기록을 봤냐라고 했더니 스캔 기록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 기록 제출하셨어야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대법관들의 출퇴근 기록 제출하셔야죠. 출근해서 기록을 보셨든 집에서 보셨든 기록을 스캔으로 보셨든 혹은 종이 서면으로 보셨든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시는데 무슨 입증을 하신다는 겁니까? 입증 책임은 대법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내규상 연구 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법 연구관들이 제출한 거 기록 왜 안 주십니까? 처장님은 연구 보고서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23일 날 대법관들 군액식당 간담회 처장님 계셨습니까? 이 간담회? 안 계셨잖아요. 처장님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칼로 지금 그 앞에 앉아 계신 겁니까? 소장님 지금 로그 기록, 출퇴근 기록 왜 제출하지 않으세요? 연구 보고서 내규회상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 보고서 보셨습니까? 군의시장 간담회도 심리의 재판에 구체적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시겠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연구관이 10명 별동대, 조의대 별동대를 구성해서 대법 연구관들이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처장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꽁무니 빼고 처장님 혼자 거기 앉아 계시면 무슨 질문합니까?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하는데 그냥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답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 너무 많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 답변해 보십시오. 무슨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 기록, 출퇴근 기록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재판의 구체적 관여가 아니잖아요. 로그 기록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전자된 2년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된 기록을 보는 거나 종이 기록을 보는 거나 언제 그러면 출퇴근 기록은 관리 안 합니까? 대법관들은? 출퇴근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 공무원이 대법관들은 공무원도 아닌가요? 휴가 갈 때는 당연히 이제 예. 그러면 그 이내 출퇴근 기록 관리 안 하십니까? 뭐 지금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법관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을 관리 안 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연구 보고서 언제 제출했는지 왜 이걸 못 합니까? 제가 연구 보고서 내용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연구 보고서 제출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시각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구 보고서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제출 시간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왜 이렇게 답변이 어렵게 하세요?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그와 같은 절차이기 대법 때문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내규상 미리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시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처장님은 3월 28일 날부터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지금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기록을 봤는지 최소한 어떤 기록 그러면 제가 최소한 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 연구관들이 3월 28일 날 바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4월 15일 날 했는지 20일 날 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믿어달라고 하면 무슨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합니까? 양심도 솔직히 안 지키는 법관이 너무 많아요. 면세점 가서 할인이나 95%가 받고 80% 받고 다 뒷돈 받고 룸사롱 가고 그 카톡도 다 서영위원이 공개하신 거 아닙니까? 녹취도 있어요. 그거 이따 다 칠 겁니다. 근데 무슨 법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십니까? 그럼 근거를 대세요. 판결하실 때 근거도 없이 하면 판결합니까? 너무합니다, 처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있는지 혼자 솔직히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조의대를 위한 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을 위한 법원을 위한 처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은 이제 그 많은 재판연구관들과 이제 유기적 일체가 돼가지고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과 또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합의 과정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합의를 위한 심정 형성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소신 있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제출한 시간만 일자를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무슨 이게 합의 제가 합의 내용을 궁금해하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궁금해하니까 무슨 법적 근거가 논리가 뭔지 궁금해하니까 이 보고서의 제출을 언제든지 막 알려달라는 이걸 어렵다고 하고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도 제출하지 못하는 게 무슨 대법관입니까? 부끄러운지 아셔야죠, 솔직히. 연구관 처장님은 그 출퇴근 기록 제가 제출해달라고 하면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자료 제출 요구로 지금 다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그 재판연구관의 연구 보고서 제출 여부, 제출 시기 이런 것들은 심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 특히 이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증인 소환까지 됐는데 만약 계속 불응한다면 거기에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수석재판연구관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7조를 보게 되면
수석재판연구관이 매월 1회 이상 전원 합의 기일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건도 이것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전제가 지금 이 서면 질의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요. 전제 사실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한다라고 법원조직법 7조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배당된 주심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의견을 내야지만 지금 이 부에서는 3명이 전원 일치가 안 되고 의견이 좀 갈리니까 이게 전합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들이 드린 것처럼 사전 질의 답변서에 아마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아니 돼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 취지를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두 상고심 사건은 다 기본적으로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네. 전압과 대치되는 그러니까 별도의 회부 결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재배당 절차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소부 대립되는 소부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압 사건 처리를 위해서 주심을 배정하고 주심이 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부 배당 간주된 걸로 보일 뿐인데 그때는 편의상 이제 소부에서 그 3자 합의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은 처리할 수 있다는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누가 내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에서 먼저 심리한다인데 그러면 부에서 먼저 의견을 물어봤더니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전압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건 누가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반드시 소부에서 먼저 의견이 제시되어야만 전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 사건처럼 이제 처음부터 이와 중요한 사건은 전압 사건으로 이제 처리될 거 하기로 아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처음 접수됐을 때부터 대부분 모든 대법관들이 전압으로 이제 하기로 그러면 결정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사문화된 겁니까?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7조 1항에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합의체에서 행사한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전압임을 먼저 선언을 하고 네. 다만 이제 그 편의상 이제 그러니까 그 예, 다만 이하 나오는 예. 그 단서는 사문화된 겁니까? 그러면 사문화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그 소부에서도 편의상 이게 전압 사건이 아닐 때는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고 아니 여기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행정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잘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전원 합의체 권한 사항인 것이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그냥 사문화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이 전압 사건, 상고 사건의 성격이 이제 전압 사건이라는 것하고 언제든지 전압 사건으로서 모든 대법관들이 이 전압 심리 기일을 지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하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한정된 사법자원 하에서 이렇게 이제 편의상 소부에서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현실과 예. 현실과 원칙의 괴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이 한 4만 건 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왜 이 사건만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데 이 사건만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포르쉐를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은 다 대법원에 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수가 따라줘야지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 사건만 저부터 권한이 전원 합의체 거였어요. 왜 이렇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해야지만 되는 건데 현실은 그러한데 왜 이 사건은 있지도 않은 원칙 가지고 원래 원칙은 전원 합의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례성을 지금 그 특이성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 말씀 누가 그 특이점을 봤으며 누가 이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인 이상은 반드시 전원 합의체가 다 봐야 되고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다 봐야 된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압 판결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게 이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압에서 바로 처리한 것은 잘 아시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처리를 한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이제 처음부터 전원체 대법관들이 전압에서 다루기로 이제 서로 결정한 걸로 전압 판결문에 나와 있고 그때 그러니까 누가 정했느냐 이걸 묻는 그건 거예요. 서로 의견이 이제 그 대법원장과 이심전심이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모여서 그래서 그 다만이라는 대법관 3명으로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거다. 그런 거 잘 있지도 않습니다. 형용화된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수많은 사건은 다 소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일회성을 반복된 일회성은 왜 이 사건에서만 5번 이상 일어나느냐? 예, 그 그걸 묻는 부분이 거죠. 그래서 위원장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전합 판결 소수 의견이 그와 같은 비판을 하고 있고 다수 의견이 그에 대해서 이제 재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전합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요. 증거를 하나도 안 제출하세요.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 결정이 없다는 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행정처장님,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이 요구한 그 재판연구관의 연구 보고서 제출 여부, 제출 시기 등을 속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나경원